저희가 오늘 좀 준비한 게 많습니다. 좀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과연 누가 등장할까요? 보겠습니다. 최순실입니다. 배신의 아이콘이라는 이름을 붙여봤는데 성시원 앵커, 우리가 이 배신의 아이콘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최순실 씨가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는 죄수의 건데 딜레마.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은 물론 가정이지만 나중에 사면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자기는 오히려 인정을 계속해서 박 전 대통령과 혐의를 부인하면 자기만 궁지에 몰리는 게 아닌가,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수의 딜레마. 제가 네. 보기에 그 게임 이론에서 노는 고전적 사례가 죄수의 딜레마가 있는데요. 네. 요거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죄수의 딜레마를 한마디로 하면 둘 다 이게 부인하면 가장 좋은 결과가 되는데 네. 본인만 부인하고 상대방 인정하면 네. 최악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네. 결국에 둘 다 불게 된다. 이게 죄수의 딜레마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둘 다 불게 될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둘 다 인정해도 뇌물은요 네. 10년 이상이에요. 따라서 이게 둘 다 자백해도 형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힘들고요. 두 번째 뇌물죄의 성격이 있어요. 네. 뇌물죄는 이게 신분범이에요. 이 말은 이게 최순실이 혼자 아무리 돈 받아도 범죄가 안 되고 대통령과 이게 공범, 즉 공무원하고 공범일 때만 이게 뇌물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따라서 이게 한 명이 인정하고 예를 들어 대통령은 죄가 안 되고 최순실이 인정하면 이게 뇌물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게 고전적인 게임 이론하고 좀 틀리고 제가 보는 시각은 이게 뇌물은 워낙 형량이 높아서 둘 다 끝까지 부인하는 걸로. 끝까지. 대통령도 이게 부인하고 최순실도 부인하고 이래 갈 가능성이 저는 많다 봐요. 예, 알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죄수의 딜레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례에 맞는 게임이로는 사슴사냥 게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슴사냥 게임은 네. 어떤 거예요? 토끼하고 사슴을 잡는데 네. 사슴을 잡으면 대가를 많이 주고 토끼를 잡으면 대가를 조금만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저랑 사냥꾼이 두 명인데 음. 옆으로 토끼가 후다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두 사람이 토끼를 잡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건 뭐냐면요. 이렇게 하면은 최순실도 인정하는 거고 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도 인정하는 꼴이 돼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부인하려고 할 것이다. 네. 근데 과연 최순실이 그걸 얼마나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가, 지금의 압박감을, 그게 이제 관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최순실이 그동안 뭐 이제 헌법재판소라든지 등등에 나타났을 때 이번 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보면 약간 또 유추가 가능한 대목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최순실의 저희가 육성을 준비했는데요. 들어보시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안 도와줬습니다. 도와주긴 했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기 의견서만 조금 됐을 뿐이라고. 피청구인이 문화융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증인이 문화취업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세요? 아니, 기억 이거 안 굉장히 나시죠? 의도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무슨 국정을 대통령이랑 상의를 해서 이끌어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단순 의견만 필요했지, 전체를 끌고 가거나 그럴 생각도 없고, 증인. 그럴 이유도 없으니까. 증인. 이건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이게 글쎄요. 굉장히 억울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저 목소리 들으면서 참 뻔뻔해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예. 그렇죠. 그런데 사실 최순실 씨가 지금 남부구치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박 전 대통령과 멀어진 거리만큼 저가 생각하기에 심리적 동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변호사님. 최순실 씨는 심리적 동요를 처음부터 저는 느꼈을 거라고 직감적으로 처음부터요? 많이 느꼈을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순실 씨는 변호사랑 상의하면서 아마 끝까지 부인 전략으로 계속 갈 거예요. 네. 다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사실대로 다 얘기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우리가 딱 깔린다면 네. 그럴 때는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씨가 이제 마지막 전략을 살기 위한 전략을 피겠죠.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이 보면은 최순실과 관련돼서요. 최재명 교수님. 예. 저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뉴스를 한참 좀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최순실한테요. 팬레터가 지금 답지하고 있다는데 최순실도 팬이 있습니까? 이거 도대체 무슨 그러니까 얘기예요? 이게 이제 남부구치소로 네. 갔잖아요. 네. 남부구치소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아마 퇴소를 했나 봐요. 거기 이제 아마 형이 끝나서는지 그러면서 그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내용 중에 뭐냐면 남부구치소 있을 때에 네. 최순실의 그 수임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수임 번호가 있죠. 네, 그 번호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 구치소에 있는 몇 명의 뭐 그분 표현을 그대로 하면 잡범이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존경한다, 대단하시다, 한번 만나고 싶다 이런 식의 어떤 그 팬레터를 보냈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순실이 자기가 볼 때는 정말 큰 거 한 건 했잖아요. 범죄역으로 보면 그러니까 나쁜 짓이지만 네. 범죄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야, 저 정도로 큰 건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 그걸 좀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네, 네, 네. 또 한 가지는 저 사람이 돈이 많다고 지금 숨겨놓은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재력가라고 막 그렇죠. 소문이 나 있으니까. 혹시 나가서 저 사람하고 손잡고 한 건 더 할까?
이런 아마 의도 때문에 팬레터를 보낸 것 같은데 참 이게 뭐랄까요? 뭐 이번 압니다. 뭐 정말 그 사람을 옹호해주고 좋아하는 어떤 그런 맞아요. 것도 생기고 이건 정말 잘못된 왜곡된 팬심이라고 보고요. 정말 우리 사회에 저런 사람들이 이게 존경받거나 추앙받거나 아니면 인기를 얻는 것 자체가 사회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니까 네.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아니, 잠시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제소자가 최순실에게 보냈다는 팬레터인데, 대단하시다. 출소하면 찾아뵈도 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저 제소자분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옛날에 보면 이게 연쇄살인범 있잖아요. 네. 연쇄살인범도 이게 팬레터 오는데요. 아, 그래요? 제가 보기에 출소하면 찾아가겠다 했는데 언제 출소하겠어요? 제가 보기에 한 10년 제가 내에 봤을 출소가 때는 불가능할 불가능할 텐데. 거다. 글쎄요. 좀 기약이 없어 보이긴 그렇죠. 이게 합니다. 그 네. 혐의만 봐도 10년 이내 출소는 힘들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성시현 앵커도 얘기했지만 그 최순실이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6일 그제 이제 그렇죠. 남부구치소로 옮겼잖아요. 네. 근데 어때요? 이 남부구치소는 서울구치소보다 훨씬 시설도 좋고요. 그래서 뭐 지금 약간 호텔급 뭐 구치소로 옮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네. 실제로 가보신 그래요? 적 저는 이게 있으시죠? 제가 많이 가본 제가 하는 게 맞는데. 아, 남부구치소 많이 이게 가보셨어요? 그 영등포 근처에 네. 있다가 이게 옮기가 2011년도 옮겼어요. 네. 그래서 이게 시설이 좋은 거는 사실인데. 아, 실은 좋긴 그런데 해요. 그러나 재수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시설 좋다고 이게 꼭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교수할 때. 왜냐하면 이게 시설이 좋으면 감시 시설도 좋아요. 따라서 이게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는 서울구치소를 더 선호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어찌됐건 남부구치소로 이감이 됐습니다. 그제. 근데 저는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싶은데요. 이런 이제 소식도 좀 전해졌어요. 네. 정미경 의원님. 왜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CJ의 그 이미경 부회장 있었잖아요. 네. 최순실이 이미경 부회장을 탁 꼭 집어서 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할 수 없어요. 저 XXX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설을 퍼부었다면서요. 저 사람은 좌파 성향의 사람이야. 이런 게 이유였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차은택 씨 아시죠? 네, 알죠. 예, 차은택 씨가 아마 특검에서 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재판에서 이제 드러난 것 예, 같더라고요. 재판에서 이제 드러난 게 지금 진술서에 있는 내용이 네. 지금 재판 과정에 나왔는데 그 최순실 씨가 개인적으로 이미경 CJ 회장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영화도 맨 좌파 영화만 만들고 예를 들면 네. 그래서 이제 콕 찍어서 아마 그분에 대해서 그 나쁜 얘기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하지 않았냐 지금 우리가 추측하기론 네네. 지금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씨가 그 여성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주변 여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 많이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예를 들어 서양희 변호사의 서양희 경우에도 변호사. 처음에는 만사 올통이라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근데 그것도 어떤 방식으로든 친인척 비리 이걸로 이렇게 끊어놔요 관계를. 네. 그러니까 네. 이미경 회장에 대해서도 아마 특별하게 뭔가 여성으로서 더 감정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이미경 부회장한테 XX 미친 X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자막 아마 상상해 보시면 저런 욕설을 했단 말이야 아마 감이 잡히실 텐데 최순실이 해도 너무하네요, 최 교수님. 그러니까 이 CJ 이미경 부회장한테 사실 이 최순실이 좀 심기가 불편했던 게 왜 CJ에서 그 발급하는 스타카드라는 게 네, 있대요. 스타카드 스타카드. 있죠. 네. 이거 일반인들은 잘 발급이 안 되는 네. 카드인 것 같은데 예. 최순실이 나는 그게 있는데 내 지인들한테 그것도 좀 이미경 부회장한테 해서 좀 발급을 해줘 그랬는데 아마 이미경 부회장이 그거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최순실이 거기에 심기가 좀 이제 불편해서 이미경 부회장을 찍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스타카드란 게 연예인들이나 유명 그 운동선수들한테 발급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래요? 예를 들면 아주 그 지난번에 TV에서 한번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연예 프로그램에서 김구라 씨하고 이윤석 씨가 같이 출연을 했었는데 네. 김구라 씨하고 이윤석 씨 제어하는 거에 이 CJ 스타카드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때 김구라 씨가 나는 있는데 이제 이윤석 씨한테 너는 없느냐 했더니 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만큼 너는 유명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오.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정말 유명한 사람한테 제한적으로 주는 거.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있으면요.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고요. 웬만한 CJ 계열의 음식점에 가면 대부분 할인 혜택이나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대단한 카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 영화 같은 건 무료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와서 보면 그만큼 홍보 효과가 있고 CJ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운영하는 CJ 계열에서 운영하는 회사나 아니면 음식점이나 이 영화관에 오는 것을 유인하기 위해서 네. 극히 제한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자 중에도 고위 공직자들이나 유명인들에 대해서 만들어 주는 건데 지금 최순실이 본인은 또 어떻게 받았나 봐요. 또 어떤
협박해서 본인이 받았겠죠. 받았는데. 그런데 그랬어. 예. 그거는 근데 왜요? 회사 입장에서 아무나 막 맞습니다. 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예. 희소성이 가치인데 희소성을 떨어뜨린 일인데 갑질을 해도 별 이상 갑질을 다 하네요. 아니 회사를 협박해서 자기 그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형태의 갑질이 정말 그러게 저분이 어떤 말입니다. 분인가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아니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보면은 뭐가 유추가 되냐면요. 그 최순실 씨는 그 이미경 부회장을 직접 알든 아니면 CJ의 누군가를 알든 아무튼 알아서 저런 카드를 쉽게 발급받고 요청할 수 있는 사이였다라는 네. 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한순간에 감정이 탁 뒤틀리니까 더 막 욕을 많이 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CJ는 문화융성과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그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고 네. 그 이전에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영화 관련해서 자기가 뭐 마음에 수틀리면은 그거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권력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너 찍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권력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이런 걸 마음대로 얘기하고 다닐 정도가 됐다고 하는 거는 그게 바로 권력을 알겠습니다. 최순실 씨한테 줬다고 하는 한 증거일 수 있다. 근데 네.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요. 한 기업에서 발급해주는 이 스타카드요. 스타카드까지 욕심을 부렸다고 하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국정농단 사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그거 생각하면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화가 나는데 어쨌든 이게 둘 다 불개될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둘 다 인정해도 뇌물은요, 네. 10년 이상이에요. 따라서 이게 둘 다 자백해도 형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힘들고요. 두 번째, 뇌물죄의 성격이 있어요. 네. 뇌물죄는 이게 신분범이에요. 네. 이 말은 이게 최순실이 혼자 아무리 돈 받아도 범죄가 안 되고 대통령과 이게 공범, 즉 공무원하고 공범일 때만 이게 뇌물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따라서 이게 한 명이 인정하고 예를 들어 대통령은 죄가 안 되고 최순실만 인정하면 이게 뇌물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게 고전적인 게임 이론하고 좀 틀리고 제가 보는 시각은 이게 뇌물 저희가 오늘 좀 준비한 게 많습니다. 좀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과연 누가 등장할까요? 보겠습니다. 최순실입니다. 배신의 아이콘이라는 이름을 붙여봤는데 성시원 앵커, 우리가 이 배신의 아이콘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최순실 씨가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는 건데 죄수의 딜레마.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은 물론 가정이지만 나중에 은 워낙 형량이 높아서 둘 다 끝까지 부인하는 걸로. 끝까지. 대통령이 부인하고 최순실도 부인하고 이래 갈 가능성이 저는 많다 봐요. 예, 알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죄수의 딜레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례에 맞는 게임이로는 사슴사냥 게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슴사냥 게임은 네. 어떤 거예요? 토끼하고 사슴을 잡는데 네. 사슴을 잡으면 대가를 많이 주고 토끼를 잡으면 대가를 조금만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저랑 사냥꾼이 두 명인데 음. 옆으로 토끼가 호다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두 사람이 토끼를 잡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건 뭐냐면요. 이렇게 하면은 최순실도 인정하는 거고 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도 인정하는 꼴이 돼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부인하려고 할 것이다. 네. 근데 과연 최순실이 그걸 얼마나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가? 지금의 압박감을. 그게 이제 관건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최순실이 그동안 뭐 이제 헌법재판소라든지 등등에 나타났을 때 이번 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보면 약간 또 유추가 가능한 대목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최순실의 저희가 육성을 준비했는데요. 들어보시고 말씀. 사면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자기는 오히려 인정을 계속해서 박 전 대통령과 혐의를 부인하면 자기만 궁지에 몰리는 게 아닌가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수의 딜레마. 제가 네. 보기에 그 게임 이론에서 노는 고전적 사례가 재수의 딜레마가 있는데요. 네. 요거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재수의 딜레마를 한마디로 하면 둘 다 이게 부인하면 가장 좋은 결과가 되는데 네. 본인만 부인하고 상대방 인정하면 네. 최악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네. 결국에 둘 다 불게 된다. 어. 이게 재수의 딜레마 아닙니까? 네. 근데